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주간 똑똑똑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 귀 기울여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함께하는 개관언론의 이진숙 편집장 감기가 지금 심하게 걸리셔서 자, 오늘은 방송을 저희가 같이 못하게 됐어요. 빨리 쾌차하셔서 다음 주엔 좀 뵀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기 때문에 다들 건강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일하게 저랑 웃지 마시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둘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허전하세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편한 주제예요. 저희가 유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 뭐 환경 측면, 뭐 생각해볼 측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젠더 여러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볼까 하는데 특히 이제 패션 중심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예전부터도 뭐 이건 무관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는 유행이 항아리 바지. 바지나 항아리 청바지. 그 다음에 아주 그 무스나 스프레이로 세운 칼, 앞머리, 칼 같은 앞머리 이런 것이 저희 때 유행이었는데 지금 최유경 활동가는 어떤 유행템을 오늘 입고 오셨나요? 뭐 갖고 오셨나요? 왜 웃으세요? 이제 이 코너를 할 때마다 사실 좀 네. 제가 계속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유행을 엄청 감지하고 산다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막 SS 컬렉션, 뭐 FW 컬렉션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 이게 올해는 유행이구나 해가지고 뭐 그래서 산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대체로 패션 업계에서 이제 좀 추구하는 그해 유행이나 뭐 트렌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 보통 이제 그런 명품이 아니더라도 쇼핑몰이나 보세 쇼핑몰이나 뭐 스파 브랜드에서 이제 비슷한 옷들이 쭉 깔리거든요. 그래요. 뭐 이를테면 요즘에는 로우라이즈라던가 뭐 이런 뭐예요, 것들, 로우라이즈? 약간 골반에 걸쳐 있는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깔린다거나 예. 뭐 좀 언더북 스타일 같은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좀 어려운 영어도 이제 네. 약간 밑 가슴을 드러내는 여성 패션을 좀 의미하는데 이제 그런 패션들이 유행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로 든 좀 거고 이제 예전에는 뭐 와이드 팬츠가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 넓은 거. 그렇죠. 넓은 네, 통이 통이 넓은 넓은 청바지 청바지. 예. 아니면 뭐 크롭티 이제 기장이 짧은 티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 사실은 좀 이제 저가 브랜드들에도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서 맞아요. 계속 비슷한 옷들이 쭉 깔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저도 막 큰 선택권 없이 구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사고 나니까 사실 다들 입고 있네? 라고 비슷한 좀, 걸? 다 비슷한 걸 입고 있네? 네. 라는 좀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반면 좀 유행이라서 예뻐 보여서 좀 구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아이템을 샀던 기억은 이제 고백은? 오늘도 입고 이제 오늘도 입고 와서 이제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한번 쭉 유행했었던 이제 노스 땡땡땡에 네. 이제 좀 패딩이 다시 좀 유행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냥 패딩이 아니고 약간 숏한 패딩, 짧은 네, 거. 크롭한 패딩이 좀 다시 유행을 하는 추세인데. 크롭이라는 게 더 짧은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기장이 네. 짧은 패딩. 이제 그냥 이제 허리에 맞는 이제 기장이 아니라 더 짧은 더 패딩. 짧은? 네, 거의 이제 한 배꼽 정도까지 올라오는 기장의 패딩이 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명 눕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겨울 가기 전에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유행에 편승하겠어 이러면서 좀 구매를 해서 오늘도 잘 입고 왔습니다. 지금 청취자 안신자님께서 너무 우리는 빨리 따라가는 것 같다. 안 따르면 뭐 유행 안 따라가면 뭐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바심 내면서 그렇죠.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셨어요. 야, 근데 지금 청취자는 2081번님께서 애들 옷 한 벌 사주려고 해도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매장 갔는데 유행이라 그래갖고 돈을 항상 더 쓴다. 지금 요 심리랑 비슷하게 최근에 뭐 이런 히트 상품들 비싼 것들에 대한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3월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렇죠. 초등학생 새학기니까. 새학기에 뭐 가방 가격 이런 것도 너무 비싸다. 뭐 심지어는 뭐 1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엔 또 이 운동화도 학생 때 가장 가방 운동화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
범고래 운동화가 음. 뭐 오픈런 문 열자마자부터 뭐 해갖고 히트 상품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또 너무 흔해졌다면서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경님께서. 범고래라는 이제 운동화는 약간 별칭 같은 건데 이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이제 덩크로우라는 시리즈에서 이제 하나 하얀색과 뭐 이제 검은색 배색이 들어간 운동화를 좀 일컫는 말인데요. 근데 고래 같은가 보죠, 느낌이? 그렇죠. 범고래처럼 생긴 거죠. 하얀색과 이제 검은색 배색이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범고래라고 부르는 건데 네. 사실 이 이제 나이땡이라는 브랜드에서 럭키드로우라는 방식으로 계속 운동화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럭키드로우? 이를테면 이제 뭐 회원권 추천? 그렇죠. 회원권 추첨이라고 말하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브랜드에 이제 회원인 사람들이 이제 추첨을 넣어서 이렇게 뭐 어떤 운동화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추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첨을 다 넣어서 그중에 이제 몇 명만 뽑아서 그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럼 거죠. 매장에는 없고요. 그쵸. 이제 그거에 당첨이 돼서 가져가면 그걸 이제 당첨된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그랬군요. 네, 브랜드에서 이 운동화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일명 리셀가, 뭐 약간 되파는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희소해서 유행이 되는 그런 그러네요. 아이템이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거 물량이 엄청나게 좀 많이 풀리기도 했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범고래 시리즈가 유독 좀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좀 히트하기도 했고 좀 워낙에 많이 이제 그 브랜드 측에서 많이 물량을 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희소한 아이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최근에는 막 SNS에서 막 한 지하철에 한 칸에 막 그 범고래를 신고 있는 사람만 한 8명 정도 되는 이제 사진이 이제 막 좀 너무 웃기네요. 약간 자조적으로 유행하기도 하고 죄다 신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약간 이를테면 그런 운동화들은 사실 되게 좀 그런 베스트셀러들이 많은데 그럴 때 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네. 사실 저도 기본템이라서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 또 고백을 하셨네. 그쵸. 아이템 1을 할 때 제가 그걸 신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 제 쇼핑 목록을 몰랐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행이 좀 지났을 때 산 거였어가지고 그냥 희소성을 기대하고 산 거라기보다는 그냥 네. 워낙에 좀 베이직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구매를 한 감이 있어요. 편하게 맞춰 입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범고래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한 작년 겨울쯤에 이제 맛땡땡 매크르디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약간 2030 여성들 좋아하는 사이에서 브랜드군요. 좀 유행하는 브랜드였는데 제가 그걸 이제 유행 전에 예뻐 보여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약간 20, 30대들이 많이 노는 스팟들 있잖아요. 서촌, 마원, 성수, 홍대 뭐 이런 곳들에 이제 가면 정말 똑같은 죄다 커플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한 3번 입고 이거는 더 이상 놀러 나갈 때 입을 순 없다 싶어서 이제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는. 네, 오히려 이제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낙에 베이직한 아이템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그 운동화는 별로 눈에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옷은 정말 똑같은 걸 입으면 그쵸. 너무 좀 당황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네. 입는 그런 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박미영님께서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 보면은 따라가느라 등골 휘던데 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쫓아간다면 자기 만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청취자 김숙희님은 니트도 요즘 유행하는 꼬임 니트 입고 계시다면서 재경 활동가님 저도 샀다고 지금 김숙희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저희가 요즘 청년 세대가 보는 유행에 관한 이야기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저도 젊은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우리는 유행을 따를까?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압박감 같은 거를 느끼는 걸까? 요 또래 문화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좀 먼저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주창한 이제 욕구 단계설 중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첫 지점이라는 게 소속 욕구라고 해요. 소속 욕구. 네, 인간은 어떤 생리와 안전 같은 어떤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면 어떤 집단을 이루고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소속 욕구로 그렇죠. 그 욕구들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실 콤플렉스 같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를 사실 경제활동에 접목시킨 게 뭐 매진 임박
한정 판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럭키드로 같은 이제 마케팅 기법인데요. 나만 빠지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다들 느낌이 가지고 드는? 있는데. 네. 그리고 제품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어떤 집단 흐름에서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 즉 소외 불안을 어떤 구매 행동으로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사실은 어떤 럭키드로우 같은 그런 판매 기법도 나만 뭐 안 가지고 있네? 나도 그렇죠.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흐름 메커니즘들을 만드는 기법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행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동시에 사실 선택권을 잃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 30대에는 또 10대도 마찬가지고요. 옷에 좀 큰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때문에 이렇게 질 좋고 비싼 옷을 오래 입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20, 30대 형편에 쉽지 않죠. 네, 어떤 명품을 사서 그걸 오래 입는다는 건 조금 허상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만 해도 옷은 빈티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좀 그런 좀 유니클땡이나 뭐 스파땡이나 이런 좀 스파 브랜드에서 대부분 구매하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왜냐면 어디에나 매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 한 10만 원 내외면 구매할 수 있고. 부담 없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런 스파 브랜드를 자주 이용하게 되고, 그런데 그 스파 브랜드라는 곳들이 결국에는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하는 일명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에 이제 패스트푸드에 비슷하게 그렇죠. 패스트 이제 패션. 빨리 소비하고 네. 빨리 이제 버리고 이런 좀 패스트 패션의 대표 주자로서 사실 지금도 스파 브랜드 매장에 하나라도 가보면 벌써 봄옷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봄에 유행하는 옷들. 정말 속도가 빠르네요. 그렇죠. SS 이제 컬렉션에 유행하는 것을 아이템들이 바로 그쵸 벌써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려서 혹은 또래 문화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유행템을 구매한다라는 시각은 좀 납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개개인이 남들을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패션이 유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중들에게 좀 허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앞서 그 듭니다. 소속 욕구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거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유행을 안 따르고 나는 탈유행할래. 맞아요. 할래도 사실은 그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특히 사춘기 시절이나 이럴 때는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앞서도 선택권이 없다라는 얘기는 탈유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이 얘기이기도 한 건가요? 그러면? 개인의 선택권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와 사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자 유행은 그런데 삶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과소비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 빨리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하면 쓰레기도 많이 양산되는 것 같고 과소비 싸니까 그냥 한번 사보지 뭐 유행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환경과 이 측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좀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인데요. 사실 이렇게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리는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기후위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약 2,700리터 수준으로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고 해요. 티셔츠 한 개가? 그렇죠. 티셔츠 한 장이요. 그리고 게다가 의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 살충제라는 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양이 전 세계 사용량의 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료 표백제를 사용하는 이제 제품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도 발생하고 그리고 섬유 공장에서 이제 배출되는 폐수라는 게 전 세계 폐수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퍼센트도 굉장히 높군요. 네네. 그리고 이 폐수 안에 어떤 납, 비소,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모두 이제 면 티셔츠 한 장에서 비롯된 환경 오염인 거죠. 네. 우리가 사실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굳이 살 계획이 없어도 한 장 사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만큼의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합성 섬유 의류는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해서 이것이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합성 섬유의 경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연간 10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합성 섬유 세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바다 유리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약 35%를 차지한다. 아니 우리는 무슨 플라스틱을 버려서 그런 건 줄 그렇죠. 알았더니 그냥 세탁을 하는 세탁만 것만으로 해도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이제 빠르게 공급해서 상품 회전율이 빠른 패션 브랜드를 말하는데 어떤 질은 조금 낮더라도 저렴하고 트렌디하다라는 장점으로 이 패스트 패션의 인기라는 게 계속 이어졌지만 사실 옷 구입이 쉬워진 것만큼이나 사실 버리는 것도 쉬워진 것이 사실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억 벌의 옷이 생산되는 동안 330억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3분의 1 이상이 버려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때 어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기후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노동 착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인 라나 플라자 건물이 붕괴해서 1,100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계기로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네.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들의 엄청난 물량과 이제 짧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단돈 26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일을 하던 이들이었고 어떤 관리자들은 건물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달치 임금을 삭감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1시간 후에 건물이 무너진 거죠. 1시간 후에. 네, 그럼 네. 원래 완전 무너지기 직전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일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항의했을 때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건물 붕괴가 사실 예고됐음에도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근을 이제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었고 이 당시에 사실 Who made my clothes? 그러니까 누가 나의 옷을 만들었나라는 캠페인부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는 다국적 좀 기업들의 성명 발표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구매하는 티셔츠 한 장, 뭐 좀 옷들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옷 사기가 좀 그쵸. 전과 달라지는 네. 느낌이 들어요. 물과 뭐 환경의 문제,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다 관심 가지는 부분이고 노동의 문제까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젠더 측면에서도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앞서 뭐 로라이즈 진이라든지 언더북 이런 표현해 주셨어요. 뭐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진의 모습, 또 언더북 위에서 짧은 티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여성의 측면에서 걱정스럽거나 또 생각해볼 지점들은 없는지요? 네, 일부는 사실 이 언더북 패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슴 및 가슴을 반쯤 드러내는 이제 여성 패션인데요. 일부의 이제 좀 의견에서는 언더북 패션이라는 게 어떤 여성의 자유를 뜻하는 프리 더 니플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가슴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프리 더 니플 캠페인은 2015년에 이제 처음 등장한 캠페인이고 네. 여성의 자유로운 상의탈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인데요. 앞서 이제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 하는 바지 포지티브 바람이 불면서 어떤 프리더 니플 운동의 일환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네. 이제 일명 노브라 노브라. 네. 이제 패션을 좀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많은 여성들 또 연예인들이 그런 브래지어의 불편함과 브래지어가 사실 어떤 여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같은 것들을 알리기도 했고 어떤 브래지어 착용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라면서 이 노브라 캠페인을 좀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좀 앞선 1960년대부터 브래지어를 어떤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네.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래지어를 입지 않아야 가능한 언더북 패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좀 언급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또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든 예. 그것이 캠페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운동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잠깐 떠나서 사실 여성 자신이 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네. 그것이 좀 유행이던 유행이 아니던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언더북 패션이 유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오히려 그렇군요. 여성이 유행을 쫓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만들어낼 그런 수도 것도 있다고 있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여성이 어떤 자신이 입고 싶은 입을 옷을 입고 유행 역시 사실은 좀 경험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굉장히 어떤 유행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들, 네. 이 유행들이 얼마나 큰 노동 착취와 네, 소모적이고. 그렇죠. 기후 위기와 이런 것들 어떤 계속 남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송 욕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해하고
하고 그렇죠. 싶은 거 나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럴 때 사실 생기는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허상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정말 즐거운 네. 건데 그럴 때 사실 여성에게도 좀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더부비나 사실 로우라이즈 패션을 입는 여성들이 불편하다면 그게 왜 불편할까라는 좀 지점도 잘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그걸 듭니다. 바라보는 시선도 한번 생각해볼 네, 필요가 네, 네. 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는 그래도 유행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의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사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행이 완전히 막 부정적이고 막 사회에서 말살해야 할 것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좀 기후위기나 노동 착취 등 이제 유행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고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사실 오히려 사회에서 유행에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고 무시하는 분위기 역시 좀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를테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 사람들, 비교적 어리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는데 사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결국은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무시하는 어떤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럴 때 사실 하지만 남이 입는 것이 너도 나도 예뻐 보이고 어떤 그 해의 유행이라는 것, 트렌드라는 게 옷가게에 쭉 깔릴 때 그것은 어떤 남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느껴요. 네. 사실 산업의 문제고 어떤 구조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어떤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그것이 사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격, 문제야. 남만 따라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